엄마가 쓰러진 날, 그걸 보고도 아빠가 나갔다고요? 정자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지민아, 그날 내 아빠는 날 두고 그 여자한테 갔어. 지민의 얼굴이 굳어갔다. 엄마 쓰러진 걸 보고도요? 정자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 시간에 내 인감도 그 여자 손에 들려 있더라.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가족이란 마지막까지 내 편이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자의 인생은 그 말을 믿었던 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속 편지방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쓰러진 자신을 두고 떠난 남편, 그리고 남편 옆에서 모든 걸 조종하던 또 다른 여자. 정자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정자는 아침밥을 준비하던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몸속 깊은 곳에서 툭 끊어지는 듯한 싸늘함이 퍼져왔죠. 그녀는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시계는 아침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부엌의 형광등만이 하얗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때 안방에서 춘호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산복을 꺼내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나 좀. 정자는 부드럽게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금세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춘호는 대답 없이 거실로 나와 신문을 접어두고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다시 한 걸음 내디디려 했어요. 그러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며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에 손을 얹어 겨우 몸을 지탱했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지만 온몸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또 그래?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라 했잖아. 집에서 뭐 한다고 맨날 골골거려? 병원 갈 일 아니면 나갈게. 춘호의 말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된 상처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기분을 느꼈죠. 몇 년 전부터였을까요? 그는 집에 있을 때조차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정자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리거나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닥으로 천천히 무너지듯 쓰러졌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듯했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깔끔하게 울렸어요. 정자는 정막 속에서 마지막 힘으로 숨을 고르며 고독을 견디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누운 채 그녀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병원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흰빛이 번지는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고 귓가에는 낮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손등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자는 입술을 조금 움직였지만 목에서는 힘없는 숨만 흘러나왔어요. 지민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들여다보던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돼서 몸이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혈압도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지민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깊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지민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바로바로 찾아갔어야지 왜 참아서 병을 키워. 아침에 근처 볼일 있어서 들렸는데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엄마 죽는지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희 아버지 분명 쓰러지기 전 날 봤는데 놔두고 그냥 갔어.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삼켜온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민의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홀로 눈물 흘리던 모습이 겹쳐지며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통화음만 반복되고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자는 딸의 손을 느끼며 미약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체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한 일이니까.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민은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엄마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죠. 병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할 감정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민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고 그 떨림이 지민의 가슴을 계속 죄고 있었지요. 지민은 아버지가 간다는 등산 모임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아버지가 정말 그 시간에 어디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임 장소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서서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눈에 띄지 않도록 뒤편에 섰고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부터 조심스레 살폈지요. 몇몇 중년 남녀가 모여 서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한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춘호, 요즘 어떤 여자하고 자꾸 따로 움직이던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민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고 눈앞이 조금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신발 끝을 보며 말끝을 조심스레 이어갔습니다. 둘이 돈 얘기를 꽤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불편했어요. 그 말은 지민의 가슴 속에 불안함과 분노를 동시에 밀어넣었지요. 그때 모임 한쪽에서 은희가 걸어와 지민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은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지민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어딘가 지나치게 편안해 보였어요. 은희는 지민을 잠시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모임에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지민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 이 등산 모임에 박춘호 씨라고 있죠? 그분 딸이에요.
은희의 눈이 아주 잠시 커졌다가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이 지민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지요. 지민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은희의 미소가 순간 묘하게 굳었고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게 되셨군요. 제가 몰랐네요. 마음 많이 쓰이시겠어요. 지민은 은희의 얼굴을 살피며 그 미세한 당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표정 깊은 곳에서는 낯선 긴장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지요. 지민은 한 걸음 다가가 은희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랑 어떤 사이세요? 은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짧게 웃었지만 웃음소리 뒤에 남는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냥 등산 같이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은희는 자연스러운 척 말했지만 지민의 눈에는 어딘가 감추는 듯한 결이 분명히 보였어요. 주변에 있던 회원들은 지민 쪽을 힐끔거리다가 곧바로 시선을 돌렸고 대화하던 사람들도 말을 끊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민은 자신이 알고 싶지 않던 다른 진실의 그림자가 더 크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임 장소를 떠나며 지민은 손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속에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걸까라는 의문이 더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민은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걸음을 옮기며 이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길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어요. 정자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잠시 숨을 고르며 소파에 앉았어요. 집안 공기가 병원의 냄새보다 더 싸늘하게 느껴지는 건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어서였지요. 지민은 조용히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 한쪽에서 낡은 봉투가 삐져나온 모습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봉투를 꺼낸 순간 종이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싫은 느낌이 스쳤어요. 지민은 천천히 앉아 봉투를 열었고 여러 장의 서류가 얇은 숨을 내쉬듯 펼쳐졌습니다. 정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는 너무 낯설었어요. 지민은 서류를 넘기면서도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엄마 글씨 아니죠? 정자는 눈을 살짝 감았다 떴고 그 짧은 움직임에 오래 참아온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예전부터 조금씩 그러더라. 정자의 목소리는 슬프다기보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서 나는 낮은 숨 같았어요. 지민은 서류를 바닥에 조심스레 펼쳐놓았어요. 예금, 적금, 토지. 정자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민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손끝으로 서명을 문질렀어요. 그 움직임은 흔들렸고 두려움과 분노가 같이 밀려오는 듯 했어요. 서류 중간에서 낯선 이름이 반복적으로 보였어요. 서은이. 지민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 숨을 조금 들이마셨어요. 이 사람 엄마랑 무슨 사이였어요? 정자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며 손을 무릎에 올렸어요. 손끝이 떨리는 것이 조용히 드러났지요. 내 아빠가 만나는 여자 같은데 모르는 척 지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에 너무 잘 알고 있더라. 지민은 말없이 서류를 다시 모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정자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집안 구석구석을 열어본 느낌. 그 불안이 손끝까지 번졌어요. 정자는 지민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지민아,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지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어떤 상처는 조용히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상처는 마주하지 않으면 더 크게 번진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정자의 떨리는 손등 위로 지민의 따뜻한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민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지요. 정자가 본인의 재산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신 지민은 노트북을 열어 아버지의 계좌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거래 내역이 화면에 차례로 나타났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 빠져나갔고 그 뒤에 일정한 간격으로 금액이 더 커졌어요. 지민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날짜를 천천히 비교했어요. 정자가 아팠던 시기와 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이상하게 손끝을 얼어붙게 했어요. 지민은 화면을 확대해 거래 세부 내용을 살폈습니다. 거래처 이름 중 서은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지민은 노트북 옆에 놓여있던 녹취 파일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파일이지? 녹취 파일을 누른 순간 스피커에서는 작고 낮은 숨소리와 함께 익숙했던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조용한 하지만 어딘가 미끈거리는 은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정자 상태가 더 나빠지면 절차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때쯤 정리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지민은 들고 있던 펜을 힘주어 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소리는 낼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 춘호의 목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정리할게.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그날, 아버지는 정리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지민은 노트북을 잠시 밀어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눈가에 맺혀 흔들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치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변명이 될 수는 없었지요. 얼마나 오래 그 둘이 함께 움직였던 걸까? 정자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알면서도 왜 멈추지 않았을까? 지민은 다시 거래 기록을 살폈어요. 문득 지민의 눈이 한 문서를 오래 붙잡았어요. 공동명의 자산운용 계약서.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역할이 적혀 있었어요. 은희 재산관리 지원, 춘호 의사결정 제공. 지민은 조용히 웃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어요. 도움이라니 누굴 도운 건데요?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내용은 더 심각해졌어요. 부동산 매각 예정, 해지 완료 금액, 정자의 인감 사용 처리. 지민의 눈이 인감이라는 단어를 멈추게 했어요. 인감 도장이 사용된 날짜는 정자가 누워있던 시기와 일치했어요. 정자는 그날 서류에 도장 찍을 힘조차 없었던 날이었다. 지민은 몸을 뒤로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엄마가 알았다면 얼마나 무너졌을까. 노트북에는 알림 하나가 새로 떠 있었어요. 서은의 출국 일정 문의 기록. 날짜는 지민이 병원에서 모임으로 갔던 바로 전날. 지민은 눈을 찌푸렸어요. 도망치려고 했구나. 지민은 다시 노트북의 녹취 파일을 눌렀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은희의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정리되는 대로 바로 넘어가요. 오래 걸릴 일 아니에요. 그 말은 지민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찢어 놓았어요. 정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말. 누군가의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평생을 버틴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그저 절차라고 부르고 있었다. 지민은 서류를 모아 꼭 끌어안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결심은 선명했어요. 이 일은 절대 조용히 끝낼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자를 다시는 혼자 버티게 둘 수 없다는
마음이 지민의 가슴 깊은 곳에서 굳어졌어요. 지민은 서류를 품에 안고 거실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정자는 방에서 쉬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지민의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정자의 인감이 쓰인 날짜, 은이라는 이름이 문서 곳곳에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 지민은 손끝을 세게 움켜쥐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 뭘 알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프로필도 없고 사진도 적고 활동 기록도 깨끗했지요. 그 점이 오히려 지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지민은 정자의 진료 예약이 있어 병원에 동행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지민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명이 정자를 보고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놀란 듯 뒤로 물러났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지민의 마음에 조용히 들어왔어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다. 지민은 천천히 말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아세요? 남자는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시다니요. 그게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아서.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는 손끝을 가볍게 떨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 등산 모임 사람입니다. 정자님 남편하고도 알고 그 은희 씨랑도. 은희 이름이 나온 순간 지민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남자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 제가 괜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겁이 많아서요. 지민은 갑자기 숨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데요? 남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희 씨가 남편분한테 그러더군요. 아내분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결정은 지금이 더 편하다. 뭐 그런 식으로요. 지민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잠시 가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등산 모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가족이래. 지민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남자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저도 당했거든요. 지민의 눈이 남자에게 고정됐어요. 남자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 은근히 사람 마음 파고듭니다.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골라서. 남자의 말투에는 원망보다는 오래된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물었어요. 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남자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어요. 정자님이 병원에 온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가 무너질까봐.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지민에게 내밀었어요. 제가 겪은 일 다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민은 명함을 받아 들여다보았어요. 작은 글씨가 흔들려 보일 정도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은이라는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오지요. 조심하세요. 남자가 멀어져가는 복도 끝을 바라보면서 지민은 손에 쥔 명함을 더 세게 쥐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엄마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이 지민의 가슴 안에서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저녁을 먹고 난 뒤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둑해진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조용했지만 정자의 마음속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일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지민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다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츠러져 있었고
그 모습이 지민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온 지민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정자는 눈길만 살짝 돌렸고 그 눈빛엔 말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자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어요.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 배어있는 눈짓이었어요. 만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정자의 목소리는 낮고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결이었다. 지민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다치게 한 게 뭔지 엄마가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자는 손등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손등엔 세월이 남긴 구분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내 아빠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 지민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너무 오래 혼자 버티셨어요. 정자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고 그저 알고 있었는데 말 못했던 마음이 드러나는 움직임이었어요. 지민아, 나는 그냥 내 아빠가 왜 멀어진 건지 그게 알고 싶어. 지민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정자의 손등을 감싸쥐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한테 말해보게 할게요. 도망 못 가게, 변명 못 하게. 엄마가 묻고 싶은 것들 다 듣게 해드릴게요. 정자는 지민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에는 단념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남겼어요. 긴 메시지는 아니었고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내일 오후에 시간 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지민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음 메시지를 이어나갔습니다. 내일 집 근처 노랑일로 카페로 2시까지 오세요. 안 오시면 그땐 저도 아빠 안 보고 살아요. 정자는 이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겨 있지 않았어요. 지민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정자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지민아, 나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슬픈 것 같아. 지민은 어머니의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며 조용히 답했어요. 엄마가 슬퍼지지 않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자는 눈을 감았고 긴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그 숨 속에는 하루를 버티고 난 사람의 무게와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밤은 오래도록 조용히 흘렀고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아프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오후 정자는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있었어요. 얼굴은 평소보다 더 수척했지만 눈빛은 전날과 조금 달랐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아래에는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지민은 어머니의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정리해주며 말했다. 춥지 않게 하려고요. 오늘 길게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어요. 그래. 지민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난방이 잘 된 공간이었지만 정자의 손끝은 어쩐지 차가워 보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춘호가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평소엔 자신감이 섞여 있던 눈빛도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남편을 보며 미세하게 어깨가 움찔했어요.
지민은 정자의 손을 살짝 눌러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춘호는 자리에 앉으려다 한동안 말도 못하고 숨만 내쉬었어요. 그 숨 자체가 이미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어?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 동안 쌓인 질문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춘호는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며 말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정자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전엔 익숙했던 얼굴인데 지금은 어딘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은이라는 사람 오래 알고 지냈어? 정자의 말투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을 누그러뜨린 듯 조용했어요. 춘호는 시선을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작게 말했다.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 나한테 잘해줬어. 말도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기댄 것 같아. 지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기댔다는 말이 너무 쉽게 들리는 게 아팠어요. 정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어요. 기대는 건 괜찮지. 근데 왜 내 걸 손댔어? 왜 내가 아픈 걸 이용하게 놔둔 거야? 춘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잠시 가리고 숨을 3번이나 몰아쉬었어요. 그러다 손을 내리고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냥 조언 정도였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내 상태를 너무 잘 알고 말했어. 이럴 때 정리하는 게 낫다고. 당신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생각해보라고. 정자의 얼굴이 아주 조용히 굳어갔어요. 내 상태를 누가 알려줬는데. 춘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 정자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작은 떨림이 눈가에서 스쳤어요. 지민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 엄마 인감은 언제 가져간 거예요? 춘호는 지민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내 엄마 아팠던 날 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날 잠깐. 정자의 눈에서 흐르지도 못하고 고인 눈물이 반짝거렸어요. 그날 나 거의 못 움직였어.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후회가 아니라 이제야 스스로 저지른 일을 똑바로 마주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카페 안이 너무 조용해서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정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는 흔들림보다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자는 춘호에게 말했다. 난 당신이 왜 달라졌는지, 왜 멀어진 건지 알고 싶었어. 춘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정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정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오래된 혼란이 조금 풀리는 표정에 가까웠어요. 지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정자의 모습에는 아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묵직한 끝맺음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춘호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정자와 지민이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춘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힘없이 떨어졌어요. 그 손빛은 지금에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늦게 깨달은 사람의 손빛이었어요. 정자와 지민이 카페 문을 나선 뒤 밤 공기는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자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지민아, 나는 이제 놓을 거야. 붙잡을 것도 없고 붙잡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더라. 지민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놓는 건 엄마 마음이고요. 책임은 각자 져야죠.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 정리했고 정자도 옆에 앉아 차분히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현실을 바로 보는 힘이 더 컸어요. 지민은 서류를 묶어 말했어요. 이제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죠. 엄마도 엄마 인생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나도 피하지 않을게. 지민은 등산 모임에서 받아온 증언, 서류 위조 정황, 정자의 진료 기록, 은행 해지 시점 등을 모두 정리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넣었어요. 전문가는 서류를 보더니 단숨에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지금 도망갈 상황도 아닙니다. 며칠 뒤 은희에게 연락이 갔어요. 조용하고 단호한 방식으로요. 은희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냥 도와준 건데 오해죠. 하지만 오해로 넘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자의 서명이 왜곡되어 있었고 정자의 상태를 과하게 알고 있었으며 재산 이동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모두 남아 있었지요. 무엇보다 정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 내 허락 없이 한 건 다 돌려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앞으로 다시는 내 이름 듣고 싶지 않아. 정자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은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가 세워놓았던 흐릿한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춘호는 연달아 연락을 받았어요. 재산 문제 조사 통보를 받았고 그동안 은희와 얽힌 거래 내역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했지요. 춘호는 처음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했어요. 지민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 감옥 가게 생겼다. 지민은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만든 일이에요. 엄마가 그만큼 아프고 무너졌던 건 아빠 때문에요.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더 길고 더 매서웠어요. 지민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할 생각하지 말아요. 책임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춘호는 그제야 무너진 듯 울음을 삼켰습니다.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정자는 작은 손공예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긴장들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엄마, 여기 오니까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더라.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도 끝나버린 관계에 대한 미련도 있었지만 자기 인생을 다시 찾은 사람의 힘이 담겨 있었지요. 은희는 주변 모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과거의 일들이 곳곳에서 확인되며 더 이상 사람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춘호는 조용히 직장을 정리하고 홀로 지내며 작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지만 그 후회조차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지요. 며칠 뒤 정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법률 상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오래된 나무처럼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지만 정자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민도 옆에서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정자님이 원하시면 오늘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지민과 정자는 카페가 아닌 조용한 공원 구석의 벤치에서 춘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멀찍이 지나가는 평범한 오후였지만 정자의 마음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조금 지나서야 춘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친 얼굴은 더 깊게 그늘졌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어요. 춘호는 정자 앞에서 멈춰섰지만
앉지도 못한 채 손을 비틀며 서 있었어요. 정자가 먼저 말했다. 앉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을 여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춘호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정자는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춘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이혼 서류?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함도 남지 않은 그런 담담한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나는 이제 당신한테 붙잡힐 이유가 없어. 춘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자야, 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자는 손을 들며 말을 막았어요. 당신 잘못은 내가 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야. 춘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정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제 내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끝내려고 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춘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자는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다. 서류에 사인하고 보내줘. 그걸로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야. 춘호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떨렸어요. 정자는 더 이상 그 떨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드네. 그 목소리는 울음도 분노도 아닌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는 사람의 고요한 결심이었어요. 며칠 뒤 지민의 집 우편함에 간단한 서류 하나가 도착했어요. 혼인관계 종료 신청 접수 완료. 지민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 정자에게 전해줬어요. 정자는 문서 위에서 손을 한번 쓸어내린 뒤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지켜야지. 그 말은 자유선언이자 정자가 스스로에게 주는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정자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작은 목공 작품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햇빛이 손등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손끝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지민이 다가와 차 한 잔을 놓으며 말했다. 이제 엄마 이름으로 된 삶만 남았어요.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누군가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어요. 가장 시원한 복수는 그 사람 없이 잘 사는 거더라. 그 말에 지민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창밖의 바람이 조용히 흔들리며 정자의 새 삶을 축복하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자는 결국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선택했지요. 오래 견디고 오래 참아왔던 마음은 이제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미움도 복수도 아닌 나를 다시 찾아오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한 걸음이 어쩌면 가장 강한 사이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남기길 바라며 지금까지 마음속 편지방이었습니다.